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종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백종원 씨에 대한 최근의 기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찐부자로 알려진 백종원 결국 수준 드러났다.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소유진 씨랑 같이 나왔는데 이 소유진 씨가 백종원 씨의 이제 바지를 리폼하려고 해가지고 바지를 꺼냈는데 이 바지가 이렇게 이제 덧댐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소 씨는 청바지를 리폼하려다 뜻밖의 것을 목격하고 놀랐다. 백 씨 청바지에 덧대 입은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전 씨는 백종원 씨가 청바지를 알뜰살뜰하게 덧대어 입었다. 세월과 삶의 흔적이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한 거냐라고 하면 감동했고 소 씨는 울컥했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요식업 대부가 덧댄 바지라니 이 양반 참 볼수록 매력적이네. 부자가 티 안 내고 소박하고 재미있게 참 잘 산다. 역시 부자일수록 검소하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 한 푼 두 푼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글쎄 여러분들은 저 장면을 지금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을 만나봐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이 어떤지 정말로 검소한 사람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확한 사실은 지금 저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백종원 씨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미지 자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지금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회의적이다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야, 저거 짜고 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이제 뭐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뭐 청바지를 꺼냈더니만 갑자기 막 덧댐이 돼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울컥하고 이렇게 막 갑작스러운 요소들 자체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굳이 왜 하필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제가 전달을 하냐면은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영상의 내용 자체는 언제든지 간에 조작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간에 편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현상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백종원 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응이 이렇게 많은데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말실수했네. 예의 밥 말아먹었냐. 말 나온 전현무 발언.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지를 보니까 이번에 KBS에서 시상식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KBS에서 유튜버로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 박막례, 이 발음이 참 어렵네요. 박막례 할머니께서 이번에 나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현무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뭐 개인 방송 하듯이 하시네요. 박막래 선생님 신선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이 박만래 할머니가 이제 시상식에 그 멘트를 읽어야 되는데 그 멘트를 이제 뭐 휴대폰 태블릿 같은 걸로 이제 줬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태블릿 자체가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뭐 그걸로 이제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전현문 씨가 뭐 나름대로 자기를 웃겨보겠다라고 이제 저런 멘트를 자연스럽게 이제 친 거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누리꾼들은 전현문 씨가 박만래 할머니를 무시하는 듯 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태도가 무례하다라고 지적했다 라는 것이죠. 글쎄 뭐 여러분들이 저 영상의 클립을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렇게 막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웃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뭐 박만래 할머니도 뭐 이렇게 막 장난치듯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전반적인 현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보는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현문 씨에 대해 가지고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또 써가지고 기사가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론 개인의 호불호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백종원 씨에 대한 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현무 씨에 대해서는 나는 뭐 저 사람은 좀 너무 천방지축인 것 같아 좀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철저하게 어떤 영역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개인의 선호의 문제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선호의 문제 자체가 어떻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냐 그 전현무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 백종원 씨라는 한 개인의 선호의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 대한 판단으로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 선호의 문제를 마치 도덕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의 주축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누구다? 언론과 지금 미디어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만 뭐 국한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별로 뭐 신경 쓸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일상생활에서만 국한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특징, 이러한 어떤 대중문화의 특징, 미디어 매체의 특징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겠습니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신발 기억나시죠?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 지금 구두에 대한 사진이 개인 SNS로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게 또 뉴스화가 되고 기사가 돼가지고 막 퍼졌고, 그리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사진을 보면서 막 검소한 우리 서울시장님 뭐 이러면서 또 막 난리가 나고 또 그러기도 했었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이 대중매체와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선호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바꿔서 얘기한다라면은 도덕이 도덕으로서 남지 않고 도덕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도덕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마구잡이로 해석이 돼버리게 되고, 그리고 마치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이 된 도덕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까지 쓰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경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보고 난 다음에 탈핵 탈원전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만 보고 나면 믿기지가 않겠죠,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놈의 정책을 짠다라는 것이냐? 그거 왜곡된 것이, 기자가 잘못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문통은 당대표 시절에 비록 원전사고 확률이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하니까 부산의 부산지구의 한 영화관에서 원전 재난 영화의 판도라를 관람한 뒤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7천억이나 들여가지고 수명을 늘려놨더니만 월성 1호기를 결국에 조기 영구정지를 해버렸죠. 이번에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전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전 전문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병영 스님이랑 이경호 스님. 두 분 다 전부 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고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님이신데, 두 분이 전문가신데 두 분만 반대하고 나머지 다 뭐 한 겁니까? 찬성하거나 기권해버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가 걱정이 많이 되냐? 이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 쉽게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이 도덕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정책을, 자신의 어떤 사상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도구로서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실이 지금 무시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과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꼭 경계를 하시고,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